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산업.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너릭, 즉 복제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하며 한국 제약기술의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기업을 초대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대표님을 모시고 개량신약 개발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 코리아의 전망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기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나오신 김에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생일로 따지면 한 30년 전에 만든 회사로서 포브스가 선정한 중견기업 200개 안에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제약기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올드클래스 3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됐고 보사부에서 선정한 혁신형 기업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자체 개발한 개량 신약, 업계 최고 수준인데, 개량 신약이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 신약과 약효와 효능은 비슷한데, 이제 조금 더 효과를 잘 내도록 필요한 물성을 바꾼 거나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개량 신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개량 신약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물질 신약이 끝난 T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흑백 TB가 물질 신약이 끝나면은 물질 신약만 흑백 테레비만 만들어 가지고는 전혀 경쟁력이 없죠. 여기다가 이걸 칼라 TV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특허를 내고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약으로 따지면 개량신약이라고 그러는데 복용을 편리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은 부작용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글로벌 시장에 런칭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개량신약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진통제인 크란자시알 하루에 3봉 먹던 거를 한 번으로 만든 진통제 클라백신 듀오라는 심장병 약 실로스탄 CR이라고 하루에 한 봉 먹는 혈관 확장제, 말초신경 확장제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약으로 가는 칼로민정이라는 2015년에 저희가 개량신약을 내서 4개를 출시했으며 현재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또 개량신약인 하루에 3봉 먹던 위장약을 하루에 한 번 먹는 제품으로 만든 것이 가스틴 CR이라는 약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다른 많은 의약품들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해외 진출해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를 이제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위장관약, 그 다음에 후진국에는 바이타민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회사 전체의 매출이라든가 수지 상황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작년에 1,650억을 했고요. 한 200억 조금 넘게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하고 계시군요. 앞서도 제가 이제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기업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많이 진출해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들립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 진출해 계시고 또 어떤 나라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초창기에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알라바마 공장을 세웠고 베트남에다가 이제 공장을 또 세웠고 에집트에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역부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못 내고 있고, 에집트는 이제 뭐 우리가 투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직접 우리가 공장 경영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 판매 활동,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다가는 판매 법인을 세웠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홈타민 진생이라는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돼 있고, 치료제인 실로스타졸 CR, 크란자 CR이 지금 임상 1상을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2004년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죠. 그래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계신데요. 그 한국 유나이티드만의 의약품 제조 기술 노하우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제재 연구소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재를 만들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토탈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항암제를 만드는 세종시에 있는 공장 하나하고, 일반 주사제 전용 공장, 정제, 연제 캡슐 전용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료를 자체 개발을 하는 바이오캠 제약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원료 합성부터 시작해서 임상까지를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다 갖춘 그러한 제약 기업입니다. 거기에 해외 공장까지 갖춰서 해외로 또 나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6년 올해 좀 좋은 소식이 또 있었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평가를 받았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제일 먼저 약가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비용에 대해서 정부 공제율이 좀 높고 세제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서 거래선에 인정을 받고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약 혁신형 기업으로서 활동이 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또 임상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글로벌 신약 개발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신약이라는 게 물질 신약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더 좋은 물질을 선진국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물질 신약을 찾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물질 신약으로 해외에서도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물질 신약 개발해 놨다가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충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뭐 엄청나게 이제 물질 신약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보다는 외국에서 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앤다든지 복용이 편리한다든지 이런 브루오션이 지금 개량 신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저희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물질 신약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 두서너 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부한테 투자 자금 많이 해달라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개량 신약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갖고 물질 신약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을 하려면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다국적 기업 오리지널 제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케팅에
뭐 병원 의사들도 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턴트 쪽에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예.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장벽에 뚫지 못하고 좌절하고 연구개발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외국 다국적 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고, 연구개발비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벌고 약간 모자라는 부분만 정부가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전부 정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기업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에 대한 부탁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40여 개국에 이제 수출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소제약사로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시기까지 좀 힘드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좀 힘드셨고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좀 일화가 있다면 더 같이 좀 추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출을 좀 훨씬 많이 했어요. 인도를 저희가 연 한 거의 1,000만 불 정도, 1,000만 불에서 한 500만 불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한 5년 지나니까는 자기들이 제약 공장을 다 만들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입 대체 비슷하게 되는. 다 뺏겨버렸어요. 중국도 이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죠. 우리보다 앞서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네릭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래선만 뺏길 뿐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후진국 시장을 가격을 반값 이하로 쳐가지고 다 먹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거기보다는 좀 앞서가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계량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특화된 제품으로 이제 시장 공략을 하는 노하우를 배우게 된 거죠. 그 지금 이제 수출하시면서 이렇게 쭉 성공하신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지화 전략 이런 데 많이 성공하신 건데, 그 성공요인이랄까 이렇게 딱 짚고 뭐 한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앞서가야 됩니다. 기술의 우위성.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 서류라든지 다큐멘테이션을 그 나라보다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임상 자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춰져-가지고 그쪽 회사보다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보강을 해나가면은 충분히 후진국하고도 경쟁해서 이기고 또 선진국하고 해서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제약 수출 시장 중에서 특히 베트남 쪽에 한번 집중해서 질문 여쭙겠는데요. 지금 베트남 현지 사업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지금 잘 되고 계신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베트남 시장의 그 매력이고 또 장점일까요? 베트남 시장의 매력은 인구가 한 1억 명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매년 13% 정도씩 고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시장도 13%가 올라가고 2019년에는 73억 달러로 시장이 아주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미 공장을 잘 지어가지고 참 생산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 헤쳐나가는 건 어렵지 않고, 베트남에서 비타민제 시장에서 홈타민 진생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국민 비타민으로 돼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1위를 계속 몇십 년째 우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장학금이라든지 의약품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베트남 사람들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야, 이거는 현지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심어줘서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베트남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008년에 재단법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설립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 또 노인들 돕고 계시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뭐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게 예. 노인들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음악회를 하면은 예.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예. 제가 아주 기업하는데 힘들었다가도 예.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내가 힘을 얻고 아, 예. 또 그 뭐 어린이들 뭐 이렇게 교육하고 뭐 이러면은 오히려 참 힘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작년에만 해도 큰 공연이 12번 하고 기타 조그만 공연까지 하면 한 80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 미술하는 우리 갤러리를 해가지고 좀 약한 화가들 예. 그걸 좀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전시회를 도와주면은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기업을 하는데 힘을 주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기 어려운 이제 그렇죠. 음악 연주가나 화가들한테 전시 기회를 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 거를 하면은 굉장히 고마워져. 그래서 세상에서 남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제 베풀면은 예. 나한테 되돌려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신. 예. 좋은 일만 하고 계신데 또 저기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조선족 학생들로 구성된 하얼빈 유나이티드 소녀 방송 합창단 지금 어떻게 창립하게 되셨고 지금 뭐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이제 창단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10여 년 전에 할빈에 있는 조선족이 많은데 전부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한국이나 일본으로 일하고 가니까는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아이고 뭐 한국말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중국 동화되는 것 같아요. 언어도 안 하고. 그래서 예.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줄까 하고 방송국에 있는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하니까 우리 합창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엄청 잘해요. 그 선명의 합창단하고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는 뭐 그 학생들 이쁜 게 선명의 합창단원 같이 이뻐지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거 보면서 했고 그다음에 그 글짓기 대회를 이제 우리가 시상하죠. 글짓기, 웅변 대회, 그다음에 음악 콩쿨, 피아노 콩쿨, 뭐 성악 콩쿨 이런 거를 이제 같이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선말을 안 하던 부모들이 야, 이 조선말을 하면은 뭐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좋다더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제 그 조선말을 한국말을 가리키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족 사회가 상당히 친한국적으로 됐다고 그럴까? 예. 뭐 말도 한국 조선어 북한 쪽 너무 북한 쪽 말이 심했어요. 근데 많이 표준말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는 처음에는 뭐 성과가 없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는 한국어를 알리고 또 한국도 애들이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 고국이라고 고국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관 그분들은 엄연한 중국 분들이죠. 조선족이. 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튼 고국이라는 개념도 예. 갖게 되고 그래서 자관 서로 이렇게 막혔던 감정이 조금씩 순화돼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제약산업이 이제 새로운 이제 수출 산업으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데요. 아까 정부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약계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스스로 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시설을 개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공장들이 벌써 한 10여 년 전 이렇게 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연구시설, 그 다음에 생산시설, 분석시설이 전부 올라가야 돼.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예.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자금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은 국제화에 뒤져버리니까 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한테 뒤져버려요. 예. 그러면 생산업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모든 가이드라인, 규제 가이드라인은 국제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제약으로 봐서는 새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걸 못하면은 규제가 벌은 강하고 또 우리는 못 쫓아가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불일치 현상이 나옵니다. 필리핀이 한 30년 전에는 세계적인 아사에서 제일 발달된 제약 국가였는데 그 불이칠 때문에 지금 다 망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규제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제약 산업이 그 규제를 쫓아갈 수 있나? 예. 그건 이제 시설 투자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예. 인적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예. 이런 걸 봐가면서 속도 조절도 해주시고 이거 지원도 같이 해주고 같이 예. 걱정을 해야지 못했으니까는 뭐 품목 허가 취소다 뭐 이렇게 강력한 시행령 뭐 6개월 정지 뭐 3개월 정지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쫓아가지 못했는데 벌칙만 강화되면은 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제약 산업, 제약 기업들 그 자금 회수를 하는데 기간이 길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그 제약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어떤 기업 문화 좀 자랑하실 수 있을지요? 우리 기업 문화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백졸불굴의 정신이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 예. 뭐 그런 거를 기업 문화로 하나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자. 한국에는 세계 시장의 1.2%밖에 안 된다. 99% 정도가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안 좋아하면 죽는다. 그 두 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꿔가지고 거목과 같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회 공헌 기업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SR을 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뭐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고급 문화, 클래식 문화를 이제 회사 내 문화로 이제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소요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계획, 청사진 좀 밝혀주시죠. 앞으로 청사진은 기업을 제약산업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걸 벌리는 건 안 하고 전업으로 제약만 전업으로 하고 이거를 기술 개발해서 해외로 나가는 일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경제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주님들은 막 회사를 1조를 배란간에 키우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겠지만은 제 능력이 벗어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이익도 내고 투자도 하고 사회공헌도 동시에 하는 그러한 또박또박 가는 경영 체제를 해나갈 것이 제 목표입니다.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산업.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 선두에 서서 글로벌 제약 코리아의 앞날을 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주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